자, 교재의 99쪽의 용도 지역, 그 다음에 103쪽의 용도 지구, 105쪽의 용도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토지 용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한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만 하도록 함으로써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서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 여기에 토지용을 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하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공장들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논이다, 밭이다, 산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토지용 실태가 비슷한 이 지역을 크게 묶어서 무슨 말을 붙이느냐? 지역이라고 붙여요. 지역. 지역의 일부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구. 또 지역의 일부를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을 말할 때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개념이 뭐다? 지역이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의 일부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역이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지역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자, 여기에는 일반 기준을 적용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지구라는 말이 붙었죠. 지구라는 말이 붙으면 보완 기준을 가지고 자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고, 구역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별도 기준을 적용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지역이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 각종 규제를 하는 곳이고, 지구 하면은 항상 보완 기준, 일반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자, 일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니까 부족한 점이 생기니까 이것을 일반 기준을 살짝 뭐 해줘야 된다? 보완시켜 줘야 돼요. 그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구역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여기 있는 보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준과 보완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 용도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뜻이 되버리냐? 자, 용도 지역은 자 우리가 토지를 건축을 이게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할 때, 이 건축할 때 자 우리가 행정기관 규제를 할 때 여기에는 자 우리가 건축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즉 종류를 말하죠. 종류. 어떤 건물만 넣어라. 자, 그리고 건폐율. 자, 건축물의 넓이를 규제합니다. 예, 안전자리는 어느 정도로. 그 다음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합니다. 얼마나 높게.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다 하게 되면은 건축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자 용도 지구다라 하면은 일반 기준인 건축물 용도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완시켰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하는 제도다. 자,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무슨 기준?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을 규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용도 지역 하게 되면은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에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데 이곳은 일반 기준 정했을 때 부족함이 생기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을 어떤 거 한 거? 보완시킨 기준 가지고 건축해야 하고 자, 용도 구역이다라는 것이 붙었을 때는 특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준이나 보완 기준을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은 무슨 기준?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 뜻부터 한번 봅시다. 용도 지역이라 함은 자, 토지용 및 다음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줄치시고 자,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자, 일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게 함으로써 이 뜻이에요.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을 특정 토지에 지정 변경하려면은 앞에 우리 도시군 관리 종류 6가지 중에 1번 있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결정, 확정이 됨으로써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자, 우리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자, 아셔야 될 것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뭐가 돼야 됩니까? 결정이 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이 계획을 만들어서 확정을 함으로써 이 토지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역이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아, 그러면 시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도 지역이나 지구구역을 그냥 임의로 지정하면 안 될까요? 자, 임의로 지정 못합니다. 반드시 이 도시군 관리계를 만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지정 변경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민주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래야 부정부패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땅값이 뭐 비싼 데는 제일 비싼 데 어디예요? 제일 비싼 데. 에? 명동쯤 되겠죠. 명동에 그게 제일 비싼데 평당 10억 원 이상 합니다. 네. 그 10평만 가지면 얼마? 100억. 그럼 100억 주고 현찰로 주고 그 땅 팔아라면 팝니까? 아무도 안 팝니다. 왜? 명동에 그 제일 비싼 땅 10평을 임대를 하면 자, 1년에 연수입이 약 4억 정도 들어와요. 임대 수입이. 은행에 넣으면 4억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 판다. 예. 그 울산 강이 지금 제일 비싼 땅이 뭐요? 삼산동에 저 롯데백화점, 자, 현대백화점 자리죠. 그것도 한 2, 3억 갈 거예요, 평당. 그렇게 비싼 이유는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우리나라 지가의 가장 결정적 요소예요. 자, 이거, 자, 시도지사가 함부로 지정하면은 부정부패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자기 땅에 비싼 용도 지정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지정 변경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만들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예. 이 계획을 만드는 데 2년 걸립니다. 그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확정지어서 지정 변경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은 뭐 몇 사람 빼라놓고 내가 알기로 2사람 빼라놓고 3사람 빼라놓고는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궤도수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용도제도 가지고 부정부패해서 간 경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계획을 통해서만 지정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용도지역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은, 자, 우리 책에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 봅시다.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를 정하는, 이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그럼 이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다 있다? 예, 다 있습니다.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이 다 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제일 땅값 싼 데가 어디입니까? 저 남해안에 가면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예, 무인도는 어느 정도 크기냐? 요 하금 강의실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에 염소 풀어놓고 방무하고 있죠. 왜? 울타리 안 치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팽팽팽 돌잖아. 그 섬에, 무인도 섬에 염소 풀어놓고 있습니다. 가서 잡아오기 쉽잖아요. 염소 잡는데 얼마 빨리 도망갑니까? 그 섬이 쪼매나니까 그 안에 풀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런 데는 평당 100원도 안 해요, 땅값이. 예. 자, 그래서 이 전국에 그러한 산 땅도 다 뭘 정해놨다? 이거 다 정해놨어요. 예. 전국토의 용도를 정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 지역이 돼 있습니다. 지어 있으면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안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뭐냐 이러면 간단하게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많은 제도, 건축하는 제도예요.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하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자, 일반 기준이죠. 이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일반 기준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이 일반 기준에 따라 뭐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다. 자, 여러분이 누가 묻습니다. 용도지역이 뭔지 하면은 어렵게 대답할 거 없어요. 자,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뭐 하는 제도?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는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다 이거로 지었죠. 다 이거로 지었어요. 예.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방향 제시 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것을, 보존할 것을, 자,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그러면 실행 계획을 통해서, 자, 개발 보존을 실행하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이 토지에 뭐도 지정돼 있다? 용도지역도 딱 넣으라고 지정해 놨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용도지역이 뭔지 국가 자체가 미리 정해놨죠. 뭔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 구청이나 가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지 지분반 되면 토지용계획 확인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그 서류 뒤에 보면은 제1번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딱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하면은 그 다음이 자, 이 용도 지역에 맞는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법령이 정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거, 건폐율,
법령이 정하는 이 기준이나 용적률 기준에 맞는 거 여기에 적합하게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자, 이 법령이 이 일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허가를 해줍니다. 자, 허가 받고 나면은 자, 착공하겠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이 다 지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우리 생활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과 뗄래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제도가 뭐다? 용도지역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건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는 자, 서로 중복하지 마라 했죠. 그 말은 자, 전국에 있는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은 몇 개만 지정되어 있다? 하나만 딱 지정되어 있어요. 토지 하나에 용도지역이 거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토지 간에 용도지역은 2개, 3개 없어요. 무조건 몇 개? 하나만 딱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제도가 용도제도인데 자, 용도지역 하면은 자, 간단하게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뭐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 그래서 용도지역은 어떨 때 씁니까? 건축할 때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 지을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자, 건축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내용이다 라고 있죠. 자, 도시지역이 있고 박스 안에 들어가면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로 나누고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6개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래 돼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3번, 4번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우리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연환경 자, 보전지역으로 할 건지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줘요. 그럼 이 넷 중에 하나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제일 먼저 방향제시계획에서 방향제시를 했겠죠. 개발하라, 보전하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만일 방향제시계획에서 개발을 하라라면은 개발을 중심으로 이용해라면 무슨 지역이 정된다? 도시지역이 딱 정돼요. 자, 보전 중심으로 이용해라 하면은 뭐가 정된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완충지로 방향이 제시된다. 즉 개발 중심과 보전 중심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줬을 때는 뭐가 정된다? 관리지역이 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지역 정할 때 제일 먼저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요. 자, 만일에 도시적으로 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또 뭘 정해야 되느냐? 주거로 개발할 건지 상업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공업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녹지적으로 보전시킬지가 정해집니다. 도시적이라고 몽땅 다 개발하면 안 되죠. 중간중간에 녹지 공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또 하나가 정해져요.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면은 다시 전용 주거 1,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자, 이 6개 중에 한 가지가 또 정해집니다. 자, 상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지고, 공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으로 정해집니다. 셋 중에 하나 정해지죠. 녹지는 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총 세부적으로는 16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관리지역을 지정했다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가지로 나눠지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총 21개 용도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21개 용도지역을 이 전국의 어떤 도시든 간에 이 중에 한 가지가 어떻습니까? 다 지정되어 있어요. 예. 자, 이 21개. 그래서 뭐 옛날 강의들을 보면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해서 도간, 농자, 뭐 주상공로, 보생자, 보생계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해야지. 이걸 구체적으로 뭐 외워서 맞추도록 그렇게 시험에 안 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에 이런 용도지역이 세부적으로 총 21가지 가지고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개발과 정비, 관리 등을 하지만 부분적인 보존도 들어가야 되죠. 그게 녹지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우리 전국토의 도시지역은 15% 정도 돼 있어요. 15% 돼가 있고,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 주거지역 있고 상업지역 있고 공업지역이 녹지가 있죠. 예,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을까요? 넷 중에 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지역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자, 그 도시지역 안에서는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5% 미만으로 돼 있어요. 5% 미만. 전체 도시적 면적의 5% 미만이 상업지역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부터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죠. 그 1종은 단독주택, 그게 밑줄 치면 돼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은 우리가 사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 있죠. 그런 동네에 지정돼요. 그래서 자, 서울에 뭐 가면은 뭐 회사의 회장이라든지 그룹의 회장 같은 자, 고급 단독주택들 사는 곳이 1종 전용입니다. 자, 그리고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정하는데 공동주택이 밑줄 치면 되죠. 자, 여기서 공동주택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아닙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아주 고급 공동주택 빌라. 서울 청남동에 가면 연예인들이 사는 뭐 150평, 200평짜리 빌라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데 있는 게 이종전용. 자, 그 밑에 일반 주거지역이라 데가 있죠. 거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일반자예요. 우리는 고급이 안 되죠. 그럼 여기 뭐 전용주거 일종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급 단독주택은 한 얼마쯤 할까요? 100억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100억, 뭐 200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1, 20억짜리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일반 주거지에 1종 일반이 있는데 저층주택 4층 이하 그게 줄치고 저층주택 4층 이하 주택의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그게 합니다. 자, 우리 중구에 가면은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주택 쭉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1종 일반입니다. 자, 그 다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 쓰는데 뭐 중층은 20층 이하짜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빌라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자, 7층, 8층 되는 빌라들이 쭉 모인 동네 있죠. 그 대부분 다 2종입니다. 2종.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 중고층에는 청수 제한이 없죠.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중고층 주택 그게 중점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면은 25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가 앉아있는 자리가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자,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한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곳이 뭐다?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이나 자, 상업지역 주변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지정되죠. 자, 그 다음 상업지역은 네 가지죠.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에 업무, 상업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울산광역시의 도심이 저 삼산동에 자, 롯데나 현대백화점 있죠. 거기가 대부분 중심상업지예요. 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이나 업무기능 확충에서 필요한데 자,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 자, 우리 삼산동에 가면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앉아 있는 그 블록이 중심. 그 주변 지역은 대부분 거의 뒤에는 전부 다 일반 상업 지역. 이쪽에 있는 이런 곳도 일반 상업 지역. 예. 자, 그다음에 유통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기를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큰 철도역 주변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울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통상업지역 볼 수 있는 것은 태화강 철도역 있죠. 거기 맞은편에 보면은 호텔들이 모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쪽 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도매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대표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런 곳이.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근린지역이라는 말은 가까운 이웃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가 가까이 있는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다 근린상업.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 자, 주로 중하학공이나 공익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 이 전용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부지, 현대자동차 부지, SK공장 부지 전부 다 전용공업지. 일반공업은 주로 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북구에 북구 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 있죠. 그런 건 다 일반공업지. 자,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 업무기능을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이 말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 가지가 플러스된 곳이 중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자, 이런 세 가지 기능이 플러스된 곳이 중공업지역인데 전용공업지역의 주변에 가면 이거 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자, 저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있죠. 그 해안에 쭉 대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로 해안 쪽은 전부 다 전용공업지역이죠.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 반대쪽에는 자, 대부분 저쪽으로 가면 아파트 다 있죠. 거기가 이제 중공업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하청 공장도 들어가 있고 주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업 기능도 들어가 있고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녹지, 보존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우리 도시 내 산중턱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이 있으면 산중턱 이상이 대부분 다 무슨 녹지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울산광역시에는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보이죠? 거기 생산 녹지.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독sak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되는 녹지가 자연녹지. 그럼 녹지 중에 개발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다? 자연녹지인데 자, 도시 내 산중턱 이하 부분이나 나지막한 산지 구릉지가 대부분 다 자연녹지인데 울산광역시는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자, 여기 중구 핵심도시 뒤편에 저 북구 쪽으로 산지가 나지막하죠. 그 전체가 자연녹지예요. 예.
그래서 자연 녹지가 많으면 그만큼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어떻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결국 울산시내 인구가 지금 한 1, 20만이 되는데 여기에 또 인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오면 결국 어디를 개발하겠어요? 자연녹지 개발합니다. 자연녹지. 자, 자연녹지 저걸 개발해서 저기에 공장도 유치하고 주택까지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고 울산광역시가 지금 북구 쪽에 있는 저 중국 핵심도시 뒤편에 있는 날마산지 자연녹지 있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딱 묶어놨어요. 예,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아마 거기에 뭐 개발하겠죠. 앞으로 향후에. 자, 그래서 개발할 때 자연녹지부터 개발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관리지역이라도 해가 있죠. 도시적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보전,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즉 개발과 보전 중심의 완충지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에 낀 완충지역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관리지역 중에서는 장차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자, 거기 보시면은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할 때 쓰는 것이 무슨 관리다? 생산관리다. 그럼 핵심 말이 뭐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게 핵심 말이야. 자, 그 말이 놓으면 어디를 말한다? 생산관리를 말한다. 자, 보전관리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다음이 이제 핵심 말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보전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농림지역이라고 해가 있죠. 자, 도시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자, 줄칩니다. 농업진흥지역.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줄치고, 자,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이냐? 국가식량생산의 중요한 농지에 지정하는 제도가 뭐다? 농업진흥지역 제도고,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큰 산맥, 큰 산, 지리산, 뭐 설악산, 이산 있죠. 그런 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주변 지역이나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 있죠. 그게 지정하는 것이 무슨 산지다? 보전산지. 보전해야 할 산지다 이 뜻이. 그래서 자,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지정하는 것이 뭐다? 농림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를 말하죠. 이거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 지정하는 것이 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다에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 보호 때문에 바다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뜻이 이런 뜻에 합당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걸 묻느냐? 거의 안 묻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뜻이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정합니다.
자, 여기가 특별시다, 광역시다. 뭐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여기가, 자, 시다. 자, 그 다음 여기가 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특별시, 광역시, 시군은 면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로 구분하는 거예요, 인구. 일단 100만 명 이상이 되면 특별시나 광역시로 승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이 되면, 군은 인구 10만 명 이하일 때, 자, 이렇게 행정구의 명칭이 정해지는데, 면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클까요? 울산광역시가 면적이 클까요? 울산광역시가 훨씬 더 큽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어디냐? 인천광역시.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울산광역시, 그 다음 대구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그 다음이 뭐 서울특별시. 면적으로는 서울특별시가 5위나 6위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화 행정구의 면적이 가장 큰 시가 안동시예요. 안동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 그럼 군 중에 그럼 제일 큰 곳이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은 서울시 크기의 3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화 행정구의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홍천군이에요. 면적이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면적으로 특별시, 광역시를 하는 게 아니다. 예. 자, 이거는 인구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분포가 어떻다? 크겠죠. 예. 시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시는 작겠죠. 도시 지역이. 이 속에 이제 주거상황 법정이 다 들어가고. 자, 군적은 도시적으로 돼 있는 곳이 요것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도시적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시적은 또 관리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좀 넓겠죠. 자, 군지역은 어떻습니까? 관리지역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자, 제일 바깥에 여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뭐가 지정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도시지역이 있고, 이걸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 도시지역 요 사이 부분에는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의 용도적 관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여기에다 지정하는 것이 무슨 관리? 보전관리 지정한다. 자, 여기 농림지역과 자, 도시지역 사이에 있는 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즉 농림지역처럼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여기 지정하는 것이 무슨 관리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그리고 도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을 쓰고 개발을 다 하고 또 도시적으로 개발시켜야 할 곳이 생기면은 자, 여기다 미리 뭐 정해준다? 계획관리를 여기 정해줍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장차 도시 뻗어나간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관리지역을 지정해요. 이 관리지역은 완충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각 행정구역이 서로 만나는 경계지역은 어떤 곳이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광역시나 자,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작아요. 군지역에 가면은 군 시가지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논밭 지나가야 되죠. 논밭 산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분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럼 내려가서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이라 되어 있죠. 자, 행위제한의 원칙 읽어봅시다. 용도지역이 자,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하는데
용도지역 지정 시 행위자한 내용으로 각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 즉 용도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통하여 각 용도지역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쉬운 말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우리가 법령이란 이 일반 기준 세 가지 있죠.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행위, 즉 건축 제한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에서 자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자 형성해야 하므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건축물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데 즉 그러한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건축 제한이다. 즉 용도 제한이다. 이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은 21가지 용도지역이 대한민국 토지에 어디든 다 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종류가 있죠. 그걸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표로 정해놨습니다. 표가 몇 개? 21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이다. 양호한 단독주택 중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 자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표에 보면은 전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쭉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21가지 용도지역별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는 표 21가지 되어 있는데 암기사항이 수천 개. 예, 표 21가지가 전체 외워야 할 것이 수천 개 돼요. 예, 시험에 놓느냐?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려야지 뭐. 그 수천 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틀려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몇 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80점밖에 안 됩니다. 20점은 도저히 못 맞춥니다. 왜? 이런 건 되니까. 수천 개 외워야 하나 맞출까 말까 하는 거. 외워집니까? 뭐 평생 외워도 안 해지죠. 예. 실컷 외워 안 하는데 또 어떡합니까? 매달 뭐 바뀌는데 뭐. 예. 그래서 이 부분 놓으면 틀리라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 21가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용도지역이 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다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하나당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표 21가지면 수천 개죠. 예. 그래서 어떤 용도에서는 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있죠. 벌써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예, 뭐 200개씩 300개씩 되어 있어요. 자 상업지역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 다 정해놨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랑형 보전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비싼 이유가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 땅의 토지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 시험에 내주느냐? 안 내죠. 어디 됩니까? 꼭 요게 됩니다. 요게 수백 개씩 들어가 있는 거.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물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된다? 틀리셔야 돼요. 못 맞춥니다. 예. 자, 그게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건폐율 21가지 지역별 들어갈 수 있는 건축 건폐율과 21가지 지역별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가 있지요. 자, 건폐율 용적률표 찾았습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매년 오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30일의 시험은 이거 안 냈어요. 예, 안 냈기 때문에 32회 시험은 꼭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1월 달에 되면은 공부에서 꼭 외워야 할 거 암기 프린트 4페이지 준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그것만 외우고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고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고 지금은 건폐율 용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이 암기사항을 주면은 프린트를 가지고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듯이 보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20번씩, 하루에 20분씩 읽어버리면 6개월만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훤해집니다. 6개월 읽으면 몇 번 봤다는 뜻이에요? 180번 봤잖아. 그러면 눈에 선해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29회, 30회, 30일에 지금 30일에까지 출제했던 분이 3년 출제를 했어요. 자, 내년 여러분 시험은 32회죠. 출제위원들이 다 바뀝니다. 내년은. 그래서 올해까지 냈던 분은 이제 3년째 올해 출제를 했고 내년 30회부터 32회, 33회, 34회까지 3년 동안은 아마 다른 분이 출제를 할 겁니다. 또 그분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출제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관례상 어떤 출제위원회라도 이 건폐율 용역률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시험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제위원이 들어도 이거는 묻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건폐율 용역률 뜻은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